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는 일부 자평진전 일부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평진전 2부 용신과 상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평진전 2부 12장은 용신을 논함입니다. 이 용신을 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용신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월지에 있는 지장간, 즉 인원용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용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용신은 적천수에서는 용신을 원령용사지신의 준말로 원령용사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이렇게 핵심만 따서 용신이라고 이제는 그 명칭을 자평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용신이라는 것은 월지 지장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격국론 2부 12장 격국을 논함에서는 그 월령에 있는 용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용시 격국을 논함인데 격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 않고 그 이제 월지 이제 월지 지장간에 대해서 이제 그 속에서 그 써야 되는 그 육신 격으로 써야 되는 육신을 일단 용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신을 구하는 것, 즉 앞으로 써야 될 내가 써야 될 육신, 사회적 용도로 격국으로 써야 될 용신을 구하는 것은 오로지 정구원령,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서 구한다? 월지 지장간에서 용신을 구해서 그것으로 격을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지장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지장간은 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 일단은 자에는 어, 자에는 지장간에 임수 개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축에는 축속에는 지장간이 개신기가 있는 거 개신기 그다음에 인에는 이렇게 무병갑 무병갑 그다음에 묘에는 갑, 을, 저 진에는 을계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장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인월에 태어났으면 인중에 무토, 병화, 간목 이것들을 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걸 용신이라고 한다. 이거를 용신이라고 해요. 용신. 용신이라고 하고 뭐 축월에 태어났으면 개수, 신금, 기토 이거 다 용신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월지 지장간에 있는 것을 월령용신, 그렇죠? 월에 있는 용신이라고 해서 월령용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용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목으로 태어난 날에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해월에 출생했다면 해중에는 지장간에 무, 갑, 임이 있는데 그쵸? 무갑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기, 그쵸? 임수, 본래 기운, 가장 강한 기운 이것으로서 용신을 삼는데 이것으로 용신을 삼는데 이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간목도 용신이고 무토도 용신이고 다 이건 용신에 속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용신이 초기, 중기, 봉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인신사해월. 인신사해월은 뭐예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 계절의 막 시작인
그 지지를 인신사회라고 하죠. 그런 장생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지는 본래 본기로서 이것을 용신으로 삼아서 이것을 격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일단은 자평진전에서 이야기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격을 잡는 거니까 오행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간목이 해월에 출생해서 임수가 용신, 공기 용신이니 이것이 수생목하니까 음양이 같은 것끼리 상생을 하니 이것이 이제 편인격이다. 이렇게 잡는 거죠. 편인격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일간하고 월지하고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으니 이것은 12운성 용어로다가 이것은 걸록격이다. 걸록격. 이거는 인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 중에 뭐예요? 여기 똑같죠? 이렇게 무병각 있는 요 간목, 요 월령, 이 용신, 월령 용신 요걸로서 격을 삼는 거죠. 그래서 암장되어 있는 이곳으로서 걸록격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간과 월령의 육신을 관계로 해서 격을 삼는데 그것은 이 월지로 격을 삼는 것이 아니라 월지 지장간에 있는 이 용신으로서 격을 삼는다. 이것이 정구월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육신에는 그 길신과 이제 흉신으로 나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신과 흉신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 길신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식신, 재성, 그 다음에 정관, 인성. 그래서 식신은 식신, 재성은 정제, 편제, 정관은 정관, 인성은 정인, 편인. 요 네 가지는 길신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흉신에 속하는 것은 칠살, 상관, 그 다음에 효신, 그 다음에 양인.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흉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살은 칠살을 이야기하는 거고 상관을 이야기하는 상관을 이야기하는 거고 효신은 식신을 식신을 파극하는 편인 편인을 얘기해요. 여기서 인성격에서는 정인 편인이 다 길신에 들어가요. 그래서 편인이라도 식신을 파극하지 않으면 길신에 속하지만 편인이 식신을 파극해서 파격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 편인이라고 하지 않고 효신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효신, 그 다음에 양인. 양인은 저는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겁재가 나의 정제를 탈제해 가기 때문에 흉신에 속하는데 특히 양간의 겁재는 그 탈제하는 힘이 너무 강력해서 양인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겁재가 길신은 아니에요. 양인 플러스 겁재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흉신으로 이렇게 길신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식재, 관인, 살상, 효인 또는 살상, 겁인, 겁재, 양인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길신과 흉신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길신격, 흉신격이 있는데 길신격은 무조건 좋고 흉신격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길신격은 상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격을 성격시키고 이 흉신은 재화시키는 것으로서 재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상극해서 재화를 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상승이라고 한다면 여기선 상극을 의미한다. 그렇죠? 상극을 해가지고 이 기운들을 이렇게 조금 저지시키는 것, 그렇죠? 저지시키는 것 이런 것으로서 이제 어, 경명이 정해지면 흉신격은 상극으로서, 길신격은 상생으로서 격을 성격시키는데 이 상생으로서 격을 성격시키는 것을 이거를 순용이라고 하고 순용. 그 다음에 이게 상극해서 격을 성격시키는 것을 이렇게 역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용신을 논하면서 선과 불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신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선하다는 것은 이 흉신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의 핵심은 결국은 격을 정해야 되는 격으로 정하는 용신을 구하는 것은 오로지 월지지장간에서 정구월령으로 구해야 되고 그 월령에서 구한 그 용신은 선과 불선이 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길신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불선은 흉신격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 길신격은 상생으로서 도와줘서 이것을 도와줘서 격을 성격시키는 것을 순용이라고 하고 불선한 것, 흉신격은 극제를 해서 성격시키는 것을 역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길신격은 길신격에 맞는 순용이 있거나 이 흉신격은 흉신격에 맞는 역용이 있으면 모두 다 귀격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은 예를 들면 정관격은 길신에 속하니까 그쵸? 길신에 속하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육신으로서 서로 상생관계가 되면 이것은 격이 성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칠살격은 흉신격에 속하기 때문에 이 칠살이라고 하는 흉신은 식신으로서 그렇죠? 식신으로서 칠살을 이렇게 극제함으로써 재화시키는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서 역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격국이 성격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12장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은 성패와 구웅을 이야기하는 건데 12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순용과 역용으로서 격이 성격이 되지만 또 이제 격을 방해하는 월지의 형이나 충, 파, 햇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야 되고 또 순용과 역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 육신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퇴화되거나 불급해서 약하면은 중화를 이루는 그러한 육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성패와 구웅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패는 뭐예요? 격이 성격이 되고 패격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형충파해가 있다든가 한쪽으로 너무 혼잡되어 있거나 육신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구흥, 구할 구자죠. 구하는 그죠? 요거 그래서 구하는 육신이 있으면 이것이 구하는 육신이 있어서 중화를 이루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구신으로서 그쵸? 구신으로서 구신이라는 것은 패격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는 다시 성격을 시키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구흥이라고 하고 구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 간목일간이 예를 들면 을목양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금 이렇게 칠살이 있고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났어요. 6월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유중에 그 용신은 경금,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 봉기로서 격을 삼으니 정관격이에요. 그렇죠? 육신이 이게 정관이니까 정관격으로서 정구월령에서
월령에서 저는 격을 삼을 수 있는 용신을 잡았어요. 정관으로서. 근데 여기 보면 얘도 또 투관한 거예요. 얘도 칠사에 평관도 투관한 거예요. 그래서 격국에서는 천간에는 이렇게 혼잡된 거가 있으면 이 자체가 파격이에요. 혼잡된 거. 그래서 이게 파격이 돼야 되는데 파격인데 지금 저는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그 을목, 이 양인이라고 하는 이 겁재 을목이 을경합으로 이렇게 합이 됐죠. 이렇게 을경합. 이래서 이제 합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을경합으로서 이것이 경금을 이렇게 합으로 묶어버리니 이 정관격이 맑고 청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원래는 파격인데 구응신을 만난 거죠. 그렇죠?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을경합으로다가 이거를 구의 격을 구한 거예요. 혼잡을 해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격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13장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4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14장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무리수를 두고 자평진전에 과감하게 설하고 평주를 빼고 제가 해설을 달게 된 이유가 지금 요 14장 때문이에요. 이 14장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 어, 책을 제가 해설을 달게 됐는데 이 내용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뭐냐 하면 용신의 변화를 논함인데 이 용신의 변화 14장에서는 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의 12지지 중에서 계절의 시작을 하는 입춘, 입추, 입하, 입동, 인신 사해월의 격 잡는 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장에서는 계속 용신이라는 것으로만 가지고 그, 어, 그 계속 그 뭔가 전개를 해왔는데 이 14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는 격이라는 그쵸? 격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신 사회월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인월이다 그러면은 여기 지장간에는 다 세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무토, 병화,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용신 맞아요. 그죠? 무토도 용신이고 병화도 용신이고 간목도 용신이에요. 하지만 인신사해월은 이 초기의 무토는 다 전달의 기운인 그죠? 축 중에 기토가 이렇게 여기로 남아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냥 어떤 이렇게 살포시 구름처럼 이렇게 바람만 불면 휙 날아갈 수 있는 그만큼의 약한 기운이 여기로 남아 있는 거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신사의 초기로는 격을 삼지 않아요. 격을 삼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아도 그게 아니더라도 인신사회월은 무조건 봉기로서 격을 삼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이 지장간에 있는 무토나 병화의 이 용신은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간목일간한테는 이것이 걸록격이 되지만은 또그 병화일간한테는 얘가 이제 목생하니까 편인격이 되기도 하고 또 무토일간에게는 이것이 나랑 목국토하니까 편관격이 되기도 하고 그쵸? 그다음에 뭐 임수일주한테는 수생목이니까 식신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인월이라도 일간을 무엇을 맞느냐에 따라서 격국의 이름이 이제 다양하게 바뀌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뭐 길신격이라고 하는 편인격 같은 경우는 길신격이 되죠. 길신격이었다가 또 이제 또그 임수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식신격이니까 이것도 길신격이 되기도 하는데, 또 간목일간에게는 걸록이기 때문에, 또 을목에게는 겁재 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흉신격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럴 경우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이럴 경우에 이 용신 초기나 중기의 이 용신들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이 격들하고 이 본계에 있는 격하고의 관계가 일간에 따라서 어떤 거는 흉신격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결신격이 되기도 하니, 이 무토나 병화가 이 용신들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이 격에 도움이 되면 유지해서 이제 도움이 되면은 길신격은 길신격에 맞게, 흉신격은 제어하는 용도로, 길신격은 순용하는 용도로 이 지장간에 있는 초기나 중기들이 천간에 드러나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성격이 되기도 하고 파격이 되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부분을 잘못 왜곡을 해서, 이 부분이 잘못 왜곡돼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알고 있냐 하면, 용신의 변화가, 그 용신은 곧 격으로 이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용신의 변화가 곧 격의 변화이다. 격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 이 자평진전의 격국이 크게 왜곡돼서, 크게 이게 이제는 왜곡되어서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런 용신의 변화에 의해서 격을 바꿔서 막 쓰다 보니 그 격국의 틀과 그 사람의 성향이, 진로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것이 그 결과적으로 나오지 못함으로써 자평진전의 이런 왜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평진전 격국이 뭐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러면서 강호에서 상당히 구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뭐 한 자평진전을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것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자평진전 해설이라고 하는 이제는 책으로서 제가 설하고 평주를 빼고 해설을 달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다시 설명을 정리하면, 자, 그 용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14장에서 용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를 들어서 뭐 병화일간이 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여기 간목이 이렇게 투간했으면 문제가 없었죠. 간목이 투간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간목 대신 무토가 투간했다는 거예요. 무토가, 예를 들면 무토가 이렇게 투간했어요. 그러면 본래의 격은 지장간에 이렇게 암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무토가 이렇게 투간되어 있으니 이것이 편인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본래는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인데 이게 인중의 무토가 투간해서 식신이 투간했기 때문에 이 이것이 이제 편인하고 식신하고의 관계가, 이게 도움을 주는 것이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격이 성격이 되기도 하고 파격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사주를 분석하지 못하고, 아, 용신의 변화에 의해서 이 편인격이 식신격이 되었다. 식신격이 되어서 이렇게
인월이기 때문에 인월에 식신격이 나와서 이거는 효신이 인월 자체가 효신 역할을 해서 이것이 뭐 파격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조금 그래도 실력이 조금 되는 사람들은 이게 편인격 대신에 식신격으로 변했고 그리고 이 인월은 병화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이 식신을 도식하지 않고 편인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인월이 일간을 생해서 이렇게 식신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인하식사주로서 식신격이 편인을 쓰는 이런 이렇게 저는 격이 성격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게 아니고 인월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지만 인중의 병화가 장생으로 일간을 생해서 일간이 왕하고 일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부에서 병화일간 같으면은 4월이나 5월에 태어나면 이게 걸룩이나 양인격으로 일간이 굉장히 신왕한데 이거하고 똑같은 세력이 장생지월, 인월에 태어나면 천간에 병화가 비견이 이렇게 3개 있는 것보다도 인월 하나, 지지 인목을 하나 갖고 있으면 이 비견 3개 있는 것보다 이게 더 강하다. 결국은 지지의 록지나 왕지의 세력과 버금간다. 이 인월은 이런 얘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의 인월이라고 하면은 이미 일간이 인중의 병화의 비견에 통근을 하고 목생화로 그쵸 상생을 받고 인중의 무토가 투관해서 이거는 편인격이 인하식으로 그쵸 전문가로서 이거는 편인격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식신격으로 바뀐 게 아니라 편인격은 그대로 있고 편인격이 그쵸 일간을 통해서 일간 나죠 나 그쵸 이렇게 인하식으로 해서 식신으로 나가니 전문가 사주로서 굉장히 총명하고 목화통명에 버금가는 그러한 사주이다. 그런 목화통명과 같을 정도로 총명한 사주다.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이거를 잘못 왜곡해서 이것을 막 편인격으로 편인격으로 봐야 될 것을 식신격으로 본다고 하면 진로 자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사회적 틀 자체가 막 달라지기 때문에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용신의 변화가 곧 격의 변화가 아니라 인신사의 월에 인신사의 월이나 좌우묘의 월은 본래 본기가 그냥 격이에요. 본기가 본래 왜냐하면 본기가 본래의 기운이니까 그것이 사주를 대표하는 대표 성분이에요. 그래서 본기가 격으로 삼고 그 다음에 중기나 초기가 본기 대신 투관하면 이 용신의 변화에 의해서 이것이 그 본기인 격하고 그 서로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면 격이 성격이 돼서 그 격이 더욱 아름답고 하지만 격하고 위배되면은 그 격은 파격에 이른다는 그런 의미로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신의 변화라고 하는 요 한마디에 그 잘못된 그런 선입견에 의해서 격국을 잘못 잡고 분석하는 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는 거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 저는 겸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겸격. 이 겸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음, 음, 예를 들면은 간목일주가 아, 간목일주가 아, 임신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투간했다. 이런 게 이게 저는 이런 사주 예문이 저는 자평진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 간목일간이에요. 그러면 신월에 임수도 투간하고 신중에는 뭐가 있냐면 지장간에 무, 임, 경이 있죠. 무임경 지장간에. 그러니까 이거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본래의 기운이 경금이니
이 사주는 무슨 격이냐면은 이 사주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을목으로 바꿔야 되겠네. 을목. 그죠? 이 사주는 을목의 임수부터 을목일간이 신월에 이렇게 되면 경금이 본기이니까 이건 정관격이 되는 거죠. 그죠? 정관격. 그렇죠? 격은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이고 그런데 이 정관격이 임수하고 무토가 투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초기 기운은 뭐냐면 미월 그죠? 미월의 기토가 여기로 남아 있는 거예요. 토 중에 가장 약한 게 그러니까 오행 중에 가장 약한 게 토잖아요. 그렇죠? 이 토는 저기 음양 노소 목화 금수의 춘기로 만들어진 거이기 때문에 토로서의 순수한 자기의 그런 오행적 속성을 강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지난달의 기운이 여기로 살짝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임수는 신중의 임수는 장생지잖아요. 그렇죠? 가을 다음에 겨울을 바라보고 이제는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기운이라서 이 임수는 굉장히 매우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는 강하고 무토는 퇴기에 물러나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러나는 기운이 토국수할 힘은 없고 또 이 신중에서 이렇게 무토의 기운으로 나갔기 때문에 원령과 이렇게 통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재성으로서 정제로서 임수를 제거하지 못하고 재생관을 먼저 하는 거죠. 원령에. 그 재생관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재생관을 받은 이 신중의 경금은 신중의 장생지로서 금생수를 해서 수생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저 번역에도 저는 내용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무토는 재생관을 재생관을 하고 그쵸? 재생관을 하고 그 다음에 격은 정관격이고 임수는 그 겸격이야. 임수는 정관격에 정관격하고 겸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문장이 있습니다. 겸격으로.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격은 하나여야 되는데 겸격이라고 하면 격이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겸격이라는 말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든 책이나 오죽하면 뭐 대학원생들 뭐 석박사 논문에서조차도 이 격을 이것을 겸격 그대로 이제는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확신이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이 한문 번역에서는 그 노하우가 깊지 못해서 이 겸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과감하게 번역을 다르게 시도를 못했지만 이것은 겸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격은 정관격이고 그 다음에 재성은 재생관을 할 뿐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겸격으로서 격을 격이라는 뜻이 아니라 또는 격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관격을 뭐한다 정관격을 보조하거나 그쵸 또는 저기 정관격을 관인상생으로서 이 정관격이 성격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로 작용한다는 의미로서 이 겸격을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이 음, 이 14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논쟁거리가 자 다음은 15장입니다. 자 15장은 용신의 순잡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 용신의 순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12장에서 선과 불선 이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선과 불선이나 또 용신의 순잡이나 같은 거죠. 내용이 뜻이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용신의 순이라고 하는 것
것과 잡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14장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 용신의 변화가 순환 작용을 하느냐, 잡된 작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용신의 변화에 의해서 그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 의해서 성격과 패격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순잡의 기둥은 그 격에 이득이 되는 것과 이득이 되지 못해서 도모하지 못하는 것, 이것으로서 순잡이 이제 구분되어지고, 이것으로서 그 용신의 변화가 그 봉기 격에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격이 성격이 되고 파격이 된다는 내용을 14장에 이어서 이 14장에 이어서 15장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이 어찌 보면 쭉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전체적인 문장이나 흐름이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그것만 파악하면 이렇게 용신의 변화를 격국의 변화로 잘못 알고 격을 잘못 잡는 오류를 범한다든가, 겸격이라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논문이 나온다든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 책을 고전을 읽음에 있어서 깊이 있게 그 이해를 도모하지 못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서 어, 공부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요 문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 문장에서 용신의 변화란 경격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평진전이 굉장히 위상이 떨어지고 쓸데없는 구설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다시 한번 책을 잘 읽어 보면서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용신의 고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신의 고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이제 그 용신의 고저는 그 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원령에서 나온 원령 용신의 그런 것들이 그 상신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구신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는 힘이 적당히 서로 적당한 힘이 중화가 잘 되어 있느냐, 아니면 힘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력하냐, 힘이 전반적으로 삼자가 다 유력하냐, 이런 것으로서 용신의 이런 고저로서 결국은 격국의 높고 낮음을 이제 결정짓게 되는 건데, 여기서 유력무력은 격하고 그 다음에 격을 성격시키는 상신 또는 구신 포함, 그 다음에 플러스 일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격과 상신이나 구신, 그 다음에 일간, 이 3자가 세력이 격이 강하면 상신이나 구신도 강해야 되고, 일간도 거기에 맞게 강해야 되고, 서로가 유력하면 상격에 속한다는 거죠. 상격에. 그렇죠? 그리고 격이 이제는 서로 격은 유력한데 일간이 너무 약하다든가, 상신구신이 또 너무 강하고 격이 또 약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건 합격에 속한다는 거죠. 합격에. 그래서 이제 유정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 얘기했던 선과 불선, 12장에서 얘기했던 선과 불선, 그 다음에 15장에서 얘기했던 순잡, 그렇죠? 이런 순잡에 의해서 또는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성패와 궁 이런 것으로서 이제는 유정하냐 무정하냐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이것이 성격과 파격을 논하게 되는 거고, 유력 무력은 힘의 왕세강약이 서로 이렇게 중화를 잘 이루어서 유력하면 격국이 높고 무력하면 격국이 이제는 낮다, 이런 것을 보는 관법이에요. 그래서 16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이죠. 자, 이 17장은 성격이 패격이 됨과 성격이 됨을 논함. 성격되었던 것이 패격이 되기도 하고 다시 성격이 되기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논함인데, 예를 들면은 인성격에서 본래는 재성을 보게 되면 파격인데, 인성격이 너무 왕성한 경우에는 가벼운 재성으로서 뭔가 인성을 덜어내서 격을 성격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성격이 됐는데 플러스 칠사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재성이 인성을 덜어내지 못하고 재성이 재생살로 살을 생하고 결국 이 칠살은 다시 인성을 생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성격이 됐던 것이 패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성격이 패격이 되고 성격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제 칠사를 만나서 다시 패격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관계된 것들을 이제 그 여러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주 예문을 놓고 자신이 풀어가면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제목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성격이 패격이 됨과 패격이 성격이 됨을 논함인데 여기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격이 패격이 됨과 패격이 다시 또 성격이 됨을 논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 어떨 때는 성격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패격이 되기도 하고, 또 패격이 되는 흉신으로서 오히려 성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사주 구성이 사주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번 그 예문을 통해서 직접 이제 한번 실관을 연습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여기 18장은 용신의 기후 배합과 그 득실을 논함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월령 용사지신으로서 월지장간 이런 용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격국이 나오기도 하지만 격국도 용신과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그 용신의 기후 배합과 그 득실을 논함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신은 월지 월령에서의 그 각 계절마다, 그렇죠? 그 계절마다의 그런 기후가 이제는 여기 설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기후마다 화를 필요로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수를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즉 18장에서는 조후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죠. 조후. 그렇죠? 조후를 보는 법인데 여기에서는 조후를 여러 예문을 놓고 여러 개를 조후를 다양하게 분석하면서 설명하지 않고, 일단은 봄에 봄의 병화를 쓰는 목화통명하고, 그 다음에 신월 입추절기에 이제는 수를 쓰는 금수상함에 대한 것을 주로 여기서는 이제는 예문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월이면 우리가 이제는 인월이다 그러면은 음력으로 1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1월에 음력 1월 그쵸? 근데 이 여기 이제 용신이 이제는 인중에는 무병갑이 있잖아요. 그쵸? 무병갑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걸록격이죠. 격으로는 공기로서의 간목을 걸록격으로 잡는데 용신의 병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투관하면 그쵸? 어, 이렇게 투관하면 이것이 이, 이 걸록격하고 이 용신에 투관한 이 기후하고 어, 이득이 되는지 이득이 되지 않는지 이거를 보는 건데 인월은 춥기 때문에 병화를 보면은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목화통명, 그러니까 소양과 목이라고 하는 소양과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만났으니 양과 양이 만나서 세상을 밝히는데 기후가 서로 이득이 된다. 아직 춥고 이 목에는 태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소양과 태양이 만났어도 이것은 서로 이득이 되는 그런 조우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목화 소양과 태양이 만나서 통명했다. 그쵸? 밝음으로 통했다. 세상을 밝힌다. 해서 이 목화 통명 자체를 하나의 격으로 간주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 통명격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금수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가 신월 입추절기에 태어난 거죠. 이것도 간목이 인월에 태어난 거나 경금이 신월에 태어난 것은 걸록이죠. 이렇게. 근데 이 신중에는 뭐가 있어요? 그쵸? 무임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예, 무임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용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체도 걸록격이죠. 신월이니까. 근데 신월은 양력으로 8월이에요. 양력으로 8월. 절기로는 입추절기지만 양력으로 8월, 음력으로 7월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운 거예요. 바깥에는 뭐예요? 삼양이 땅 속에는 삼음이 있지만 밖에는 아직 삼양으로 가득 차서 아직 오히려 후덥지근하게 더 더운 이런 날씨인데 이런데 지지에서 자수를 만나서 이렇게 신자진으로 삼합을 이루면은 신자진 수국으로 삼합을 이루면 자중의 개수가 움직여서 이것이 이제는 더위를 식히는 이런 작용을 해서 조우가 잘 맞는다는 거죠. 자중의 개수가. 그래서 이것을 금수상함, 금이 수국으로 그렇죠? 신월에 금수상함, 신자진 수국으로 금이 수로 바뀌어서 이 한여름에 이 자수가 이제 삼합으로 움직이니 맑게 청하게 물이 흐른다는 거죠. 가장 맑은 물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총명하다. 그래서 이거 금수 상암격으로도 이것도 하나의 격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바로 자평진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목화통명과 금수상함을 이제 이제는 대표로 내세워서 용신 그죠? 월령 용신과 그 기후의 이 배합에 따라서 그 득실을 논하는 것인데 거기서 가장 이제 득실이 좋은 것이 바로 목화통명과 금수상함이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만약에 뭐 4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만났다. 이걸 가지고 목화통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4월은 그렇죠.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화가 겹쳐서 이렇게 월과 천간에 이렇게 많으면 잘못하면 이 간목이 말라버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뭐 여기에 더군다나 뭐 우화까지 있어서 인옷을 화구까지 이루면 이 간목은 다 타버려서 염상으로 다 타버려서 굉장히 흉한 사주로서 어, 흉한 사주로서 그 평생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속과 인연이 없는 사주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목하고 병화가 있다고 해서 다 목가통령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 18장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9장의 상신의 중요성을 상신의 중요함을 논함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